예, 최근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처리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이 한 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 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 5천 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 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가 이루어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29조 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적 투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대상에는 2030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습니다. 민생 파탄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가격지수는 154.2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과, 배, 대파에 이어 배추, 양배추, 양파, 참외 등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과일 사주는 것도 겁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IMF는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우리나라의 올해 GDP 갭을 마이너스 0.54%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합니다.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궁핍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영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재정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당한 이유나 분석 없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는 대통령의 정말 경제에 대한 무지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난도질 당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재정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마식 건전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정책, 섬신석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 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를 진행하고 일본과 EU 등도 첨단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 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 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학자들마저 윤석열 정부는 정책 비전에 체계화를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정책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 자체가 없는 무능과 무책임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불행한 결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강조에 대해 건전재정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한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신문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전재정 환상이 경기를 급냉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 건전성만을 따지고 있을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 당시 사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